지금까지는 Continuous Time Signal, 즉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Discrete Time Signal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이 샘플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피리드가 T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우리가 오메가 S라고 하고, 그 샘플링 피리드의 역수를 취한 게 그 샘플링 프리퀀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헐츠가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점선으로 표현된 이 곡선이 이제 원래의 Continuous Time Signal XT이고, 그거를 샘플링 피리드 T로 샘플링을 한 결과가 XN으로 표현된 Discrete Time Sign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링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디멘전이 사라지고, 요 Discrete Time Signal XN의 요 인덱스가 정수잖아요. 그냥 0, 1, 2, 3, 4 이렇게 돼버리는데, 요걸 다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시그널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의 특징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discrete하다는 거니까, 그거를 잘 나타내는 그 델타 펑션 혹은 임펄스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요. 즉 예컨대 n이 3일 때 요 시그널을 임펄스가, 그러니까 n이 3에 해당하는 컨티뉴스 타임이 3t죠. 샘플링 피리드가 t라고 하면,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요 x3을 갖고 그 다음에 위치가 3t에 있는 그런 임펄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다른 값들을 다 표현을 해서 시그마로 표현한 것이 이와 같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쭉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보면 두 개의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의 곱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그널 xt 곱하기 그 다음에 스케일된 그런 샤프 펑션 혹은 임펄스 트레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Discrete Time Sequence XN을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취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전에 표현한 그 XST를 Fourier Transform을 하면 이 XST가 두 개의 곱이었죠. 이전 슬라이드 넘어가면 원래 Continuous Time Signal XT와 그 다음에 그 임펄스 트레인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각각의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XCT 곱하기 어떤 샤프 펑션 혹은 임펄스 트레인, 그래서 요놈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캐피털 X 오메가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펑션의 프레이 트랜스폼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리뷰를 했지만, 그래서 역시 중간 과정을 쭉 생략을 하고 마지막 결과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즉 샘플링을 하기 이전에 원래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x 오메가라고 한다면, 샘플링 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요 원래 스펙트럼을 t분의 n만큼 쉬프트 시킨, 그죠? 근데 n이 여기서 무한계 서로 다른 정수이니까 수많은 그런 원래 스펙트럼의 레플리카, 즉 복사본이 합해진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t분의 1은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로도 표현 가능하니까 요 t분의 n을 n 곱하기 오메가 s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컨대 이러한 원래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생겼다면, 샘플링 피리드 t로 샘플링을 한 후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대한 어떤 그 스펙트럼 분포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t분의 n,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 등등등 위치에 원래 스펙트럼의 복사본이 위치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복사본 말고 원래 스펙트럼 말고 이러한 복사본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에얼리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얼리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샘플링 피리드를 이용해서, 즉 t라는 샘플링 피리드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고 나면 그거의 복사본의 위치가 t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에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어리징이 생겨도 원래 스펙트럼과 그거의 복사본 사이에 오버랩이 없기 위해서는 요 원래 스펙트럼의 일종의 밴드위스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따져보면 요 부분이 2t분의 1, 요 부분이 마이너스 2t분의 1, 즉 오메가 s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2분의 오메가 s,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s,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s 사이에 원래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다 들어온다면 그걸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원래 스펙트럼과 레플리카 간에 혹은 복사본 간에 오버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오메가 도메인에서 필터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래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리뷰했던 내용은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혹은 오메가 도메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혹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고, 만약에 그 도메인을 서로 바꿔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샘플링이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한번 보면 그 어널리시스 스텝은 똑같습니다. 예컨대 원래 오메가 도메인에서 어떤 그 스펙트럼 분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랬을 때 원래는 오메가에 관한 컨티뉴어스한 펑션이어야 하는데 얘를 만약에 샘플을 한다면, 샘플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 샘플링 간격을 예컨대 델타 오메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샘플된 이 오메가 도메인에서 이 샘플된 결과를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임펄스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 스텝을 이용하면 원래 스펙트럼 곱하기 샤프 펑션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도메인인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역시 오메가 도메인에서의 곱은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겠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역시 거의 똑같은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타임 도메인에서 에어리징이 생기고, 그래서 원래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에어리징이 생기고, 이 에어리즈 혹은 레플리카의 위치가 혹은 센터 위치가 델타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델타 오메가 분의 1, 일반적으로는 요 값의 이제 정수배가 되겠죠. 계속해서 좌우로 무한대로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MRI 이미징 원리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실제로 MRI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샘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론 MRI는 그 템포럴 프리퀀시가 아니라 스페이셜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샘플링이 생기고, 그래서 반대편 도메인인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에어리징이 생긴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뷰할 컨셉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 혹은 DFT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 일어난 후에 Discrete Time Signal XN을 역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한 XST가 이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 Continuous Time Representation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취하면 역시 중간 과정 쭉 생략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면 샘플링 후에 XN은 다 주어진 숫자들이죠. 그 다음에 요 T도 애초에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사용한 어떤 특정 값이죠. 즉 이 결과가 그냥 오메가에 관한 컨티뉴어스 펑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T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이 일어나서 여기가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어도, 그죠? 이어도
반대편 오메가 도메인에서는 여전히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이다. 즉 모든 아비트러리한 그런 프리퀀시 밸류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이 구해진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서 요만큼 갭이 생겼다는 거는 그게 이 반대편 도메인에서 영향은 바로 에어리징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피어리드가 t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더하기 예컨대 t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exponential minus j pi n t에 오메가 더하기 t가 되겠죠. 그렇죠? t가 아니라 t분의 1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t분의 1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얘와 동일한 텀이 나올 거고 요 t분의 1을 t와 곱하면 서로 상쇄가 되고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 2 파이 n이 나오죠. 근데 저 값이 항상 1이죠. n이 뭐냐에 상관없이 정수이기만 하면. 그래서 원래 x 오메가와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주기함수 조건이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이미 에어리징이 나온다는 그런 프로퍼티를 배웠으니까 여기에 주기가 t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1 주기함수라는 게 결국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에어리징 조건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설령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한 그런 시그널을 얻게 되더라도 반대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여전히 물론 에어리징이 있긴 하지만 컨티뉴어스 펑션이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거를 컴퓨터 상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좀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디케이션을 만들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수식을 구현하려면 무한계의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infinite number of summation이 아니라 finite summation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요거를 n개만큼만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더할 때와 비교를 해서 뭔가 원래는 x 오메가인데 이거와 좀 다른 그런 디스토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디스토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틸닷을 이용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모디케이션이고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원래 그 스펙트럼에 디스톨된 어떤 변형이 생긴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디스톨션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오메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컴퓨터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종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합니다. 즉 오메가 도메인에서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하는데 이미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오메가에 관한 주기함수였죠. 그다음에 그 주기가 1/t 혹은 오메가 s였죠. 즉 오메가 도메인에서 한 주기에 해당하는 0에서 오메가 s 사이에서만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샘플링 개수는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텀을 더해야 되는데 n개만 뽑아냈다고 했잖아요. 그 동일한 n 포인트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 이제 첫 번째 샘플이 오메가가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n-1번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히 이 오메가 s는 아니고 왜냐하면 오메가 s는 0과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스킵하고 바로 원 스텝 전까지만 샘플링을 해서 요게 그 샘플링 인덱스로 표현을 하면 이제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n-1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디케이션을 만든 후에 그 프리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 혹은 DFT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터미널로지를 이제 XK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K는 좀 전에 그 샘플링 후에 그 샘플 인덱스가 되겠고 총 n개라고 했으니까 0에서 n-1로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의미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적어보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더해야 되는데 n개만 뽑아서 만든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틸닷이 붙는 그런 디스톨션이 생긴 그런 그 오메가에 관한 펑션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두 번째 모디피케이션 때문에 샘플링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샘플링의 의미는 결국 오메가 대신에 0에서 오메가 S 사이를 n개로 쪼갠 그런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식이 이제 2와 같겠고요. 오메가 S는 이제 t분의 1이니까 그걸 대입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오메가 대신에 요 nt분의 k를 이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 결과가 요 오메가 대신에 nt분의 k를 대입한 결과가 바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게 바로 DFT 혹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한 다음에 이제 역으로 여기서 거꾸로 다시 원래 xn으로 돌아오는 수식이 이제 Inverse DFT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수식적으로 주로 설명한 내용을 한번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려고 하는 슬라이드가 이제 이와 같은데요. 예컨대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거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 트랜스폼 결과가 혹은 스펙트럼 디스트리뷰션이 오메가 도메인에서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와 같다고 하죠. 그러면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 후에 그 시그널을 우리가 XST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샘플 로케이션을 임펄스로 표현한 그 시그널이었죠. 그거의 프리 트랜스폼은 결국 에어리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리즈 위치가 혹은 레플리카의 위치가 t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2 등등등에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 s라고 우리가 바꿔 적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샘플링의 결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배운 리뷰를 한 DFT 혹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일단 원래는 그 무한대 개수만큼의 서미션을 해야 되는데 n개만 잘라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잘라낸 n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죠. 그래서 그 인티저 인덱스를 0에서 n-1까지라고 하고, 그래서 잘라낸 걸 가지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한 결과가 이 반대편 도메인에서는 일단 무한대가 아니라 요 n개만 가지고 트랜스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변형이 생기죠. 일단 그래서 요 모양 자체가 이제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기고, 조금 더 이 변형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지금 이 그림상에는 블러링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리플도 좀 생깁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그 나중에 이제 이미징 원리를 배울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디스토션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주기만큼, 즉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도메인 상에서는 0에서 오메가 s 요 한 주기 사이에 n개만큼 다시 샘플링을 한 결과가 바로 DF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 트랜스폼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에어리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이널 서메이션이라는 그 과정 때문에 디스토션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샘플링을 한 결과가 바로 DF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할 내용이 지로 패딩이라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n개를 잘라내서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한 결과가 이제 DFT였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n개짜리 discrete sequence xn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이와 같죠. 여기에 0을 덧붙여서 총 길이가 n보다 큰 어떤 p개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그림이 이 두 번째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0을 쭉 이어 붙여서 이 총 길이가 시퀀스 길이가 이제는 p가 되도록 n보다 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FT를 할 때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는 p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p 포인트 DFT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을 쭉 뒤쪽에 이어 붙인 거를 이제 지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로 패드 된 길이 p짜리 시퀀스를
우리가 xpn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와 같겠고요. 그래서 얘를 p 포인트 dft를 한 수식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dft 정의 그대로 n 대신에 이제 p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길이 p짜리 인풋 시퀀스가 되겠고, 여기 원래는 n이었는데 이제 p로 바뀌겠고, 여기도 원래 n이었는데 p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p까지 더하나 마나 사실 이 xp의 이 인덱스가 n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하나 마나 0일 거라고요. 그래서 요 서메이션의 어퍼 리밋이 n-1로 줄어들고, 그때 xp는 그냥 원래 xn과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는 nothing but 원래 dft 그 공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얘만 p로 바뀐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잘 비교를 해보면 쟤와 얘를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고 여기만 n 대신에 p가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두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수식으로 이제 설명할 때 요거의 의미가 그 오메가 도메인에서 0에서 오메가 s, 그러니까 원 사이클 하나의 주기 사이를 이제 n 등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그냥 p 등분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 서메이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디스토션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원래는 그냥 n 등분을 한 건데 오메가 도메인 오메가 xs를 따라서 이제는 p 등분을 했을 뿐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n이 들어갈 자에 다 p로 대체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원래 오리지널 n 포인트 dft가 이제 이와 같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finite summation 때문에 디스토션이 생겼고, 원래는 한 요렇게 생겨야 할 놈인데 생겼고, 그거를 한 주기 상에서 이제 n 등분 한 건데, 그러니까 n 포인트만큼 샘플링을 한 건데, p개 총 샘플 개수가 p개가 되도록 지로 패딩을 한 다음에 이제 p 포인트 dft를 했다는 의미는 이거를 이제 envelope 펑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주로 하는데, 이 envelope 펑션은 이제 그대로 있고 전혀 변함이 없고, 단지 이 동일한 주기를 좀 더 파인하게 세분화되게 그렇게 샘플링을 한 결과가 되겠죠. 즉, 요 이웃한 샘플 사이 요 간격 델타 오메가가 예전에는 하나의 사이클을 n으로 나눈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한 주기를 p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제 문장으로 다시 보면 원래 시퀀스 지로 패드된 시퀀스와 즉 xpn과 원래 시퀀스 xn은 그 오메가 도메인에서 이제 똑같은 엠벌러 펑션 여전히 디스토션이 생긴 그런 틸닷 x 오메가를 가지면, 그렇죠? 하지만 지로 패딩된 경우가 이 똑같은 엠벌러 펑션을 더 자주 샘플링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로 패딩을 한 결과가 디스토션을 줄여주는 효과는 전혀 없고, 단지 그 디스토션이 생긴 요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로 패딩도 MRI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영상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뽑아서 리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MR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그 numerically reconstruction을 할 때 유용할 그런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 설명한 이론적으로 이제 DFT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을 그 공식 그대로 사실은 적용하지는 않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Fast Free Transfor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거를 멜랩에서 구현한 함수가 바로 이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XN이라고 표현했던 그 discrete 시퀀스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냥 FFT를 하면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대문자 XK라고 표현했던 endpoint DFT가 되겠고요. 인버스 트랜스폼의 경우도 그냥 i만 붙여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인풋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discrete free transform 대문자 XK가 되겠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X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워닝은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DFT를 배울 때는 이제 XK라고 표현을 해서 요 K가 0에서 n-1까지 변한다고 가정을 했죠. 근데 이게 일종의 그 멜랩이란 프로그램 상에서는 array이죠. 근데 array 인덱스가 0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멜랩에서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K가 0일 때가 멜랩에서 array 인덱스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랩에서 array 인덱스에서 1을 뺀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질 때 썼던 그 XK에서의 그 인덱스 K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discrete sequence xn이 뭐 1111이라는 이 경우에 이제 n이 4짜리 시퀀스인 거죠. 그때 얘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DC만 4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즉 이론적으로 이제 x 0이 4인데 근데 실제로 멜랩에서 구현할 때는 일단 1111 인풋으로 넣고 FF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에 1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 이론적인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멜랩에서 FFT를 적용한 후에 그 얻어지는 어레이는 그 오메가 도메인에서 오메가가 0에서 한 주기에 해당하는 오메가 s까지 구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n개 포인트가 이제 얻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오메가가 0일 때일 거고 여기가 바로 오메가 s일 때겠죠. 이게 하나의 주기이니까. 그런데 즉 오메가가 그러니까 n이 1일 때가 오메가 0, 즉 DC 값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DC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스펙트럼을 DC를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 가운데 놓고 좌우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주된 이유가 많은 경우 이제 이 스펙트럼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혹은 DC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대칭이 되도록 보여주게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FFT shift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 그 함수이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고 지금 원래는 FFT 직후에는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절반을 왼쪽으로 이렇게 띄어 붙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인덱스를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변환을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FFT shift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n이 짝수라면 DC에 해당하는 아까 이제 DC를 가운데 놓고 보는 게 이제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DC 즉 원래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오메가가 0에 해당하는 그런 멜랩 어레이 인덱스가 2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서 이전에 설명한 FF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F를 다시 FFT shift라는 명령어에 입력을 해주면 이 결과가 바로 이 아래 그림처럼 DC를 가운데 위치시키는 그런 포맷으로 우리가 동일한 n개 포인트의 시퀀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1D 프리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봤고 2D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정의는 이제 2D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두 개의 디멘전이 예컨대 x, y가 각각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유닛이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요 fxy에서 xy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프리 트랜스폼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1D 버전에서 예를 들어 1D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에 ky, y가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도 원래는 1차 적분이었는데 이제 2차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두 개의 free variable kx, ky가 이제는 각각 수평 방향으로 변하는 spatial frequency,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스페셜 프리퀀시를 각각 나타내겠고 유닛이 마치 우리가 원래 t가 세크였다면 오메가가 이거의 역수였던 것처럼 이제는 센티미터 분의 1이라는 그런
스페셜 프리퀀시 유닛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알아두면 이제 유용한 것이 그 원래 2차 그 함수 fxy가 만약에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separ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D 프레이 트랜스폼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러니까 요놈의 트랜스폼 그 두 개를 곱한 게 원래 요 2D 함수의 2D 트랜스폼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컨대 2디멘셔널 렉탱귤러 시그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거의 정의는 제가 뭐 수학적으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차 평면상에 예를 들어 x, y가 있을 때 x,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그 다음에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만 1의 값을 갖고 요 나머지는 몽땅 0인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세퍼러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원 디멘셔널 렉탱글러 시그널을 배웠는데 x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쟤는 x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의 1 사이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얘 곱하기 동일한 논리를 이용하면 y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하면 바로 이러한 시그널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세퍼러블 하고 따라서 이 원래 2D rectangular 펑션의 2D 트랜스폼은 이 각각의 1D 트랜스폼 그거는 그냥 싱크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싱크 KX와 싱크 KY를 곱한 거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싱크의 곱을 굳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여기가 이제 KX고 KY라면 KX 상으로 어떤 그 싱크 모양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 곱하기 KY 방향으로도 역시 싱크 모양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원 디멘셔널 베리에이션을 이제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2D 트랜스폼 페어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1D에서 그냥 컨스턴트 펑션이 그 타임 도메인에서 반대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이었던 것처럼 만약에 2D 상에서 그냥 컨스턴트한 시그널은 2디멘셔널 델타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얘는 그냥 이렇게 2D KX, KY 평면상에 이렇게 피크로 하나 떠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D에서 T0에 위치한 델타 펑션 타임 도메인에서 그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2차로 확장을 하면 x0과 y0이라는 위치에 있는 임펄스 시그널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이 두 개의 텀이 서로 곱해진 그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렉탱귤러 R이라고 표현된 거는 일종의 서큘러 시메트릭한 그런 시그널을 나타낸 건데, 즉 어떤 원래는 이제 x, y 상의 아비트리한 그런 시그널 혹은 뭐 함수일 수 있는데 서큘러 시메트릭하면 결국 이 방향으로 시메트릭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의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여기서의 값이 다 똑같고, 그래서 그 경우에 결국 어느 한 축만 이렇게 잘라서 봐도 모든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서 일로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향하는 요 액세스를 우리가 R로 하면 그 R에 관한 1D 펑션만 디파인을 하면 이 전체 2디멘셔널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게 바로 렉탱글러 펑션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원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에 있는 요긴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쭉 돌려서 생각을 하면 결국 요 원 모양의, 그렇죠? 반지름이 2분의 1인 그죠? 원 모양만 이 원 안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러한 2D 펑션을 서큘러 시메트릭하다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1D 펑션 형식으로 쓴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재밌는 사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프리 트랜스폼 결과도 역시 서큘러 시메트릭하고 역시 어떤 특정 이렇게 크로스 섹션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징크라는 펑션으로 표현됐는데 이건 거의 싱크랑 비슷한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각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미의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그거의 모양이 이렇게 싱크처럼 생긴,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돌린, 회전해서 돌린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D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서메이션이 필요로 한데 정확한 그 컨티뉴스 도메인에서의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알기 위해서는 n개만 뽑아서 썼었죠. 그랬던 것처럼 역시 2D에서도 이제는 디멘전이 두 개니까 n by n개 샘플을 사용해서 컨티뉴스 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역시 다시 각각 디멘전별로 m개와 n개로 각각 샘플링을 한 결과가 바로 2D DFT 혹은 Discrete Free Transfor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와 같고요. 뭐 이전에 봤던 1D 공식에서 디멘전만 하나 더 추가된 그런 버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D에서 그 n개만큼 피어리딕 했던 것처럼 2D에서도 지금 m by n개를 뽑았으니까 각각 디멘전별로 m 혹은 두 번째 디멘전에서는 n만큼 피어리딕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 공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1D와 마찬가지로 그 2D DFT를 한 직후에 각각의 그 인덱스가 0일 때가 바로 이제 D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게 바로 DC에 해당하는 거고 역시 1D에서처럼 2D도 대부분의 내추럴 시그널의 어떤 그 프리퀀시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DC를 포함한 로우 프리퀀시 리전의 시그널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로우 프리퀀시 리전에 이제 좀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2D DFT를 한 직후에는 이제 그 결과로 얻어지는 m by n 매트릭스의 모양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DC고 로우 프리퀀시고 점점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하이 프리퀀시로 가다가 다시 요게 주기성에 의해서 여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우 프리퀀시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보기가 불편해요. 2D도 1D처럼 1D에서 우리가 DC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보는 게 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 부분을 가운데로 놓고 그 m by n 그 어레이를 뽑아내서 보는 게 훨씬 여러모로 인투이티브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랩에서도 그 1D에서 그냥 FFT 명령의 2디멘셔널 버전이 그냥 FFT2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디폴트로 나오는 포맷이 이와 같은데 불편하죠. 그래서 1D에서 FFT shift를 했던 것처럼 2D에서도 동일한 FFT shift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아까 제가 원했던 것처럼 DC가 가운데 오고 그 점점 여기서 이제 좌우 상하로 가면 갈수록 하이어 프리퀀시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포맷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인풋이 1D냐 2D냐는 멜랩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이 레벨에서는 그냥 1D이건 2D이건 간에 각각 FFT 혹은 FFT2를 실행한 후에 그냥 FFT shift만 실행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DC 컴포넌트가 가운데 오도록 어레이가 재구성이 됩니다.